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아들 하나 있는 여자예요. 제 시댁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을 처음 봤을 때는 참 괜찮아 보이셨어요. 두 분 사이를 보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죠. 시아버지도 자상하시고 어머님과 사이도 좋으셨고 두 분이서 친구분들 내외랑 매년 해외도 다니시면서 즐기시는 모습에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고 나는 희댁 잘 만났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직접 할 일은 없겠다. 결혼 잘했다 생각했었네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보증금 시댁에서 주셨어요. 너무 큰 돈이라 제가 여기로 구하자 저기로 구하자 못했고 의견 내세우기도 어려웠고 그냥 어머님이랑 남편이 집 보러 다니고 구한 집이었죠. 사실 계약하는 날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어서 제 회사는 지하철로만 40분 남는 거리였고 구축 아파트였기 때문이죠. 솔직히 본인 아들 살라고 해주는 거니까 빚 없이 시작하는 거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들어왔는데 혼수까지 참견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고르는 것마다 족족 딴지 거시고 별로라고 하셨어요. 소파색 그게 예쁘니? 저는 잘 안 빨린다. 냉장고 그렇게 된 건 불편해. 등등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에 다 별로다 하셨죠. 카톡이 쉴 새 없이 오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식탁 찍어서 보내고 화장대 찍어 보내고 조명 스탠드에 그릇까지 뭐는 어떠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저희 집 로망이 있고 인테리어나 그릇에 관심 많아서 다 샀다고 둘러대기 바빴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엄마나 사. 그렇게 좋으면 엄마 집에 놔. 그런 꽃무늬 우린 싫어. 하고 커버쳤어요. 그땐 그냥 좀 딸이 없어서 혼수 같은 거 같이 사고 고르는 재미 좀 보고 싶으신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첫 전셋집에 별 애정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7개월 정도 됐을 때 마침 역 근처에 6년 된 유명 건설사 아파트에서 싸게 금매 나온 게 있어서 남편한테 말하고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날 저녁에 어머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집을 너희 맘대로 사냐? 잘 알아보고 사야지. 너희가 뭘 볼 줄 안다고.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보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대출 꼭 받아가면서 사야겠냐며 잠이 안 온다 등등 난리치시고 다음날 저희 계약할 때 오시겠다는 거. 그때도 남편이 엄마 우리가 애야? 엄마 살 집 아니면 놔두세요. 다 알아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운 좋게 싸게 나온 거 잡은 거니 걱정하지 마요 해서 겨우 말리고 인테리어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사하고 초대했을 때도 딴지는 끝이 없으셨죠. 너희 제일 비쌀 때 산 거 같다? 봐라. 그리고 신혼부부 분양으로 하지 그랬어. 하신다든지 단지가 너무 작지 않니? 이거 나중에 누가 사겠어? 하시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씀만 하셨지만 결정적으로는 잘 샀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남편 생일이랑 제 생일이 3일 차이인데 결혼 첫 생일 기념으로 부산으로 여행 계획 잡았었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며느리 첫 생일은 자기가 챙겨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일정은 남편 생일에 갔다가 1박하고 오는 거라 알았다고 했는데 부산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가 장 다 봐가지고 왔는데 왜 아무도 없냐? 아내 없냐? 하시더군요. 제 생일은 핑계고 남편 생일에 온 거죠. 시댁이 대전이라 그냥 돌아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혼자 음식 해놓으시고 주무시고 가셨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부산 안 갔으면 저도 남편 생일에 생일상 차리고 그런 신혼 로맨스가 있는데 어머님과 함께 보낼 뻔한 거죠. 그러고는 다음부터 어디 갈 때는 미리 말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또 애 생기니까 이젠 애한테도 집착하는 느낌입니다. 아기 어릴 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육아 참견은 물론이고 아기 100일, 200일, 300일 때도 올라오셨습니다. 돌잔치 솔직히 지키끼리 호텔 가서 밥 먹고 싶었는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엄마는 진짜 친한 친구 서너 명만 부르고 저희 친정 친척도 그냥 거의 안 부르고 다 어머님 모임, 친구, 시가, 어른들 친척 등등 불러 했습니다. 오죽 손자가 좋으면 그러실까 했는데 돌 스튜디오 촬영까지 자기도 같이 찍으면 안 되냐고 하셔서 sik겁했네요. 아버님이 말려서 사태는 막았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이쯤 되니 사사건건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미 질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두돌 때는 저희끼리 괌을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또 올라오신다 하셔서 남편이 우리 괌 가는데 했더니 너희는 진짜 철이 없다. 애 데리고 무슨 해외를 벌써 가냐 하시더니 언제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니 글쎄 급하게 표 끊어서 따라오셨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당황,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저는 포기하고 애 맡기고 둘이 놀았어요. 힘드셨는지 작년 새돌 때는 말씀 없더라고요. 뭐 전염병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했지만 애 생일이니까 미역국 끓여줄 테니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하셨고 남편이 우리 호캉스 간다고 했더니 이 시국에 무슨 호캉스냐고 또 뭐라 하시고는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본인도 갈까 하시는 거 이 숙소 예약 만료되고 인원 추가 안 된다고 못 박아버렸네요. 여전히 남편 생일과 제 생일 주간에는 자기 집에 오길 바라시는데 솔직히 저희도 저희끼리가 더 재밌죠. 특히나 아이도 있으니 이젠 뭔가 더 가족 같고. 근데 여전히 본인도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애 데리고 어디 갔다 오면 아 좋겠다. 거긴 어딘데 그렇게 좋니? 너희끼리 재밌었겠다. 자꾸 이러시는데 카톡 사진도 못 바꾸겠어요. 카톡 사진 바뀌면 득달같이 카톡 오셔서 어디 또 간 거냐고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둘이 맞벌이라 저희도 애 데리고 여행 가거나 뭐 하려면 지출도 생각해야 되고 큰맘 먹고 휴가 내고 가야 되는 건데 늘 어머님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기념일에 좋은 데 가서 밥을 먹더라도 우리끼리 먹고 싶지. 왜 자꾸 나도 가보고 싶다. 서울엔 좋은 데가 많아. 안 가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좀 가보자. 이러시는 것인지. 분명 아버님이랑 사이가 좋으신데 왜 자꾸 남편이랑 우리랑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말에 남편이랑 애만 대전 보내면 뭐 집에만 있다 오는 건 또 싫으신 것인지 너희 여행은 어디 좋은데 잘 찾아다니면서 며느리는 내려오지도 않고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대요. 나이가 드셔서 자식이랑 같이 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걸까요? 매달 한 번은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 이상 뭘 바라시는 건지 피곤합니다. 저도 주말엔 쉬고 여행은 내 가족과 가고 싶어요. 친정엄마는 너희끼리 잘 살면 그게 우리 행복이다 하는 편이신데 어머님께서 점점 왜 저러시는 건지 좀 피곤합니다. 후기 댓글 잘 보았습니다. 분명 자기 아들이 최고이실 텐데 왜 또 며느리랑 함께하기를 바라실까? 그 부분은 좀 의아했었는데 댓글 보니 알겠네요. 손주와 아들은 뒤치다거리 해줘야 하지만 며느리는 본인 시중 들어주니 그런 거군요. 시중 들어주는 며느리가 편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시어머니와의 잦은 만남과 간섭이 점점 스트레스로 쌓이기에 남편한테 그 링크 보여주며 다시 한번 중간 역할 잘해주기로 이야기했어요. 생일도 차라리 각자 보내자 했네요. 남편 생일에는 시어머니랑 둘이 보내라 하고 저도 저희 엄마랑 지내겠다고. 그리고 카톡은 안 한다 하고 차단했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끊어내려고요. 서서히 교류를 줄여야 어머님도 서운함에 익숙해지실 것 같네요. 지혜를 줄여서 감사합니다. 백들 우리 시부모 보는 줄. 나 그렇게 살게 10년. 이제는 시가사람 아예 안 보고 삽니다. 난 내가 천의 고아도 아닌데 그 집에 입양된 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못되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였으면 10년씩이나 참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다가 공황장애와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고야 끊어냈어요. 님 더 세게 나가도 됩니다. 만약 전세 비용이 얽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차라리 간접노동을 은행 이자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조절하세요. 생각을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결혼 앞두고 공기업 취직한 예랑이가 결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7년차 커플로 올해 결혼 예정이었고 예정대로라면 지금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매우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비 신랑은 아버지여이고 어머니와 기초생활 수급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복학, 휴학 및 공무원 시험 준비를 반복하다가 결국 대학은 중퇴하였고 7년 가까이 만나는 동안 30이 넘도록 취업 준비 중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었고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는 모습과 댐댐이 하나만 보고 만났습니다. 예비신랑이 머리는 똑똑한데 환경이 안 따라줘서 그런다는 생각에 얼레고 달래가며 하기 싫다던 예비신랑에게 화내기도 하면서 꾸역꾸역 공기업 취직을 준비시켰고 이원의 예비로 추가 합격했습니다. 현장직이라 몸도 힘들고 월급 20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시고 저에게 가계 정도 해주실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어서 제가 더 벌며 예비신랑 어머님도 책임질 각오를 하고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예비신랑을 인정 안 하시던 부모님께 3년 넘게 설득하고 노력하면서 드디어 결혼 허락도 받았고 합숙교육 끝나는 대로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웨딩업체 소개도 받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에서 지내려 했는데 2주간의 합숙교육을 받으면서 예비신랑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 쉬고 토요일을 쉬는 날에도 절 만나려 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없었지만 사회생활 한다 생각하고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2주 되는 마지막 날에는 결국 폭발해서 화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군대 같은 곳이 아니고 합숙만 할 뿐이지 근처에서 매일 동기들끼리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자유롭더군요. 그렇지만 하루에 5분도 저에겐 전화도 안 하던 예비신랑이었지만 일하기 전 마지막 자유라는 생각에 배려하며 2주간 참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제가 보고 싶으니 데리러 가겠다 해도 피곤하니 쉬겠다는 말에 폭발해서 화를 냈고 그 뒤로 며칠 잠적하던 예비신랑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더군요. 제가 화를 내는 걸 보고 앞으로 같이 함께하면서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던 개소리를 하면서요. 7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는 건 그냥 변심에 대한 핑계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고 본인 입으로 저에게 평생 은혜를 입었다고 잘하겠다던 예비신랑의 달라진 태도에 너무 상처 입었지만 혹시나 여기서 더 화내면 진짜 핑계 삼아 헤어질까봐 욱 참았습니다. 합숙하는 동안 많은 사람과 웃고 놀면서 저에 대한 사랑도 잊은 것 같았습니다. 3일 정도 예비신랑에게는 웃는 낯으로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태도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 참아서 결국 사라져주겠다고 정말 당신은 못된 사람이라며 연락을 끊고 2주 가까이 지내다가 어제 연락했습니다. 한두에 만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솔직히 저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걸 떠나 인간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고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 다 아시고 집까지 해주셔서 전 이미 이사까지 끝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단 하나만 생각하며 서운한 거 있어도 참고 배려해줬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고 정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훨씬 많은 거 알고 헤어져도 제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사랑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한순간에 절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아픕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같이 쓸 가구를 고르던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 아픕니다. 2주간 연락 끊은 사이 저도 경로를 바꿔서 제 인생에서 예비신랑을 배제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우셨어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결혼 허락받을 땐 언제고 다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만나고 만나도 이젠 예비신랑의 환경을 받아주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자꾸 흐르고 배신당한 마음에 고통스럽네요. 빨리 극복하고 싶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후기. 정말 많은 분들이 분명 다시 연락 온다고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 연락 와서는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사람의 바닥을 봐버렸잖아요. 취직해서 신나서 자기가 뭐라도 됐냥 굴면서 처음부터 절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사람. 그동안에 7년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네요. 천성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 전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기려고요. 오히려 다시 올라와서 절 붙잡으니 더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이제는 정말 앞으로의 제 인생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지난 7년은 싹 지워버리고요. 감사했습니다. 댓글.
남친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갖고 떠나네요. 전 남자친구 기초생활수급 받던 예비시댁 모두 장원 급제라도 한 듯 지금 상황에 취해 없을 때도 쓰니 같은 여자 있었는데 지금은 더 대단한 사람 만나 가문이 피겠다 하고 있을 듯요. 예비시댁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집 마련해 주실 정도면 2주 동안 연락 끊겼을 때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이나 쓰니에게 연락이 왔어야지요. 상대방이 본인 위치를 많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태도 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집은 엮여봤자 좋을 거 없어요. 잘 헤어지셨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